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경금에 개수할 때는 신계했고 경계했었어요. 신계는 실력의 깊이라 그랬고 경계는 능력의 높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간목이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실력의 깊이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실력이에요. 이거는 상대 평가, 미래에 쓸 상대 능력의 깊이예요. 아까 개수를 할 때 경금의 금생수와 간목의 인하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은 검증을 받고 미래에 검증을 받고 경쟁을 하는 그 높이다. 을목은 과거에 너가 살아왔던 경험과 경력을 통한 실력의 깊이다. 경쟁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경쟁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와 높이, 만약에 이게 을목도 있고 간목도 있다. 그럼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목이 다 하죠. 그럼 다 한 건 또 별도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항상 이걸 할 때는 금도 두 개, 목도 두 개를 들었어요. 아까 개수할 때도 개갑으로 목도 두 개, 금도 두 개를 했죠. 그렇듯이 요것도 목 두 개, 금 두 개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수하는 하나씩만 들어가요. 그리고 정오한테 을목은 자기 실력의 절대성이고 간목은 상대에게 맞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임수죠. 임수. 아까 개수한테는 병화가 필요했죠. 개수한테는 병화가 필요했고 여기는 임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임수는 정임, 아까는 개병으로다가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는 거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임수는 정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임수는 경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임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겠죠. 아까 병화할 때 갑병, 을병이 나오듯이 여기도 임수는 경임, 신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까 병화를 가지고 뭐라 그랬죠? 병화를 활용능력, 파급 효과라 그랬죠. 파급 효과. 정화한 때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파급성, 보급 효과, 점유율 효과. 임수가 정화에게 그런 효과예요. 병화라고 하는 높이에 의한 점유율 효과, 임수라고 하는 넓이에 대한 점유율 효과. 차이가 다르죠. 병화는 높이에 대한 점유율, 임수는 넓이에 대한 점유율. 병화는 상하적 점유율, 임수는 좌우적 점유율. 이윤성과 파급성, 보급 효과를 모두 다 점유율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화는 뭐예요? 상하적이니까 지위적이죠. 지위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귀적인 점유율 효과와 임수라고 하는 부적인 점유율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수는 병화까지 가면서 점점 귀해져 가고요. 정화는 임수까지 가면서 점점 부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다시 이제 상생상극으로 표현을 하면은 정경은 신제품 생산이죠. 신제품 생산. 그러니까 가계로 따진다면은
신장 개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장 개업. 정경은, 정신은 재생산, 재개업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주에 정신이 있으면은 자꾸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변화를 자꾸 추구해야 돼요. 정신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한우물을 파세요 이러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정신이 있으면 자꾸 변화를 해야 돼요. 정기라고 하는 것은 적합성. 적합성인데 뭐예요? 환경 적합성, 용도 적합성. 그러니까 용도와 환경에 잘 맞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정화기토라고 했고요. 을정은 실력의 깊이. 갑정은 능력의 범위. 능력이 멀리, 오래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갑정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효과. 배우고 쓴 기술에 대한 이윤효과, 파급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에 대한 파급효과예요. 통상에 대한 파급효과. 그리고 경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효과예요. 파급효과 중에 임수는 이윤에 대한, 그렇죠? 통상효과고, 이거는 가격에 대한 통상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품질에 대한 거는 뭐예요? 품질은 경임이에요. 인기는, 시장의 인기는 신임이에요. 이렇게 하나당 8개씩 상생상극이 포함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상생상극이 존재를 한다.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뭐를 공부하냐 그러면 신임인데 신임이 아니고 만약에 신계를 하면은 경임인데 경임으로 하지 않고 경계로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이 쉽지는 않죠. 임수라고 하는 시장 환경을 빼고 계수라고 하는 지식이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이 시장에서 뭘로 바뀌어요? 학교로 바뀌죠.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거에서 가르치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런 것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정화의 배합. 그러니까 이 배합에 대한 뜻만 알면은 여기서 더 깊이를 더하거나 빼는 것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 배합에 대한 뜻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개수를 한번 해볼까요? 개수는 다시 잊어버렸으면 안 되니까 개수는 뭐라 그랬어요? 개수는 개의 갑이죠. 개의 갑 옆에 개을이라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개가 있었고요. 신개가 있었고, 신개 옆에 경개가 있었고, 그리고 갑병이 있었죠. 갑병 옆에 을병이 있을 것이고, 개수가 병화를 만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개수도 8개의 이제 상생이 붙었어요. 그래서 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쌓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배우고 익히는 거고, 개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위한 준비다. 만약에 사주가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개을로 되었다. 그러면 얘는 어릴 때서부터 무슨 뭐 글짓기 경진대회라든가 무슨 뭐 이런 대회 같은 거를 자꾸 나가요. 이런 애들은요. 경쟁을 위한 준비를 어려서부터 해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 적합성이고, 신계는 더 깊게, 그렇죠? 더 높게, 갑병 활용성,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정화는 뭘로 했죠? 정화는 요거를 합치면 자 요거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 갑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신계갑, 기신계갑, 병. 요게 개수의 비합이에요. 5개, 기신계갑, 병. 여기 개수의 비합이에요. 정화의 비합은 정화, 경금, 기토, 을목, 임수, 을정, 기경임. 요것이 정화의 비합이에요. 그래서 꼭 적어 놓고 이제 암기를 해 놓으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요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여기에 들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정화임수, 정화신금, 갑목정화, 그러니까 갑정, 신임,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에서 배합은 요거예요. 개수의 배합은 요거예요.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개발, 기술 생산이라고 하고요. 정경을 재련이라고 하잖아요. 재련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훈련받다, 연마하다, 숙달하다, 숙달되다. 그러니까 장인이 되다. 재련이 이렇게 사주에 있으면 전문가가 되다. 생산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정화기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 적합성, 을목정화는 실력의 깊이, 경금임수라고 하는 것은 파급효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초급이라고 하더라도 상생상극을 빼놓고 명리학을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상생상극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정화만 해놓고 이 정화일관이 뭐 하는 사람이더라, 개수는 뭐 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명리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상적인 단어 넣으면 안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는 의미고, 좋은 말과 좋은 글을 행한다라는 의미인데, 개수가 부족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집에다가 의항을 갖다 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명리학이 아니에요.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주에 병화가 없으니까 집에다가 조명을 밝히라 그러더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명리학이 아니에요. 원래는 삼재가 들어서 안 좋다더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냥 단지 상생상극만 하셔요. 상생상극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간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천간에 투출된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당령을 가지고 해라. 당령이라고 하는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라.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시키는 환경을 기준으로 해라. 내 가슴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타고난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자질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순간에 자평명리학은 무너져요. 그거는 그런 공부하려면 심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해야 할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령을 기준하라는 것이고, 상생상극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당령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자기 의식을 무시하는 것 같고요. 천간에 투관된 오행, 상대방의 의견을 참조하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90% 이상 떨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일간으로 자기 의견으로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거는 이런 명리학은 있지도 않다. 자평명리학에서는 일간으로 사주 보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무슨 일간이 어떻고 무슨 일주가 어떻고 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맞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내 꿈을 이루고 싶다는 것은 없어요. 우주의 한 기퉁에 우리는 티끌보다가 작은, 저 티끌보다가 작은 정말 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건이 고장이 나면은 돈을 주고 고치면 되지만, 사람이 고장이 나면 마음을 주고 고쳐야 되는 것이 개수정화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고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임수병화예요. 그러니까 개수정화는 고장이 나면 마음을 주고 고쳐야 된다. 마음을 주고 고쳐야 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정이 들어가고, 한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개수가 고장났을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 고장나면은 그거는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고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임수고, 그것이 병화예요. 그러니까 개수와 정화에는 인격이 담겨 있다. 임수와 병화는 고장나면 돈 주고 고치는 거니까 인격이 아니고, 임수와 병화에는 가격이 들어있어요. 가격이. 가치가 들어있고 가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장나면 마음을 주고 고쳐야 되는 게 있고, 물건이 고장나면 돈을 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사람한테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라고 하면은 개수정화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인격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거나 잘못돼서 그 사람을 고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마음이라고 하는 신심이 들어가야 된다. 신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하죠. 정. 정을 내지 않는 것을 한이라고 해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정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을 낸다 그래요. 한. 한나는 우리 인생, 우리 조상들 한에 서려 있죠. 한. 그러니까 한을 낼 수도 있고 정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져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한이라 그러고, 마음이 바로 돼서 나오는 거를 정이라고 하죠.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태가불급할 때 또 다시 할 거예요. 개수가 한목 수생목을 하는데 개수가 너무 많으면, 혹은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너무 많으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개수가 고장난 거니까 마음을 주고 고쳐야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주고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그 사람 마음이 속상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 사주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병신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개수 정화가 고장이 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가불급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동양 철학에서 가장 귀중한 단어인
정을 내는 방법. 그리고 명리학에서 가장 귀중한 태가불급이라고 하는 기함, 기. 두려울 기자죠. 기함은 억부용신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만나는 것이 사람이니까, 정화계수 사람이니까 마음이라는 위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드러운 인상을 지녀야 되겠죠.